오늘 만들 이야기는 뜨거운 계절 3월을 되새기면서 교섭을 준비하자는 이 내용입니다. 3일절 연휴가 훌쩍 지났죠. 봄도 훌쩍 다가왔습니다.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만세운동은 무려 3개월 동안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이 3일 만세운동은 모든 국민이 독립운동의 주역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섭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교섭 준비의 주역이 전체 조합원 동지들이라는 점에서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주역이 되어야 하는 이유, 이 세상 어느 조직보다 노동조합이 민주주의에 가장 앞장섭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이 높았었죠. 그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것이 사측과의 교섭 결과에 대한 체결 찬반 투표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직접 결정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사측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죠. 왜 대표자가 합의하고 다시 또 그걸 물어야 되냐. 그것이 부결나면 다시 재교섭에 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사측으로 볼 때는 아주 불편하고 우스웠을 겁니다. 사실 어느 나라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붙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헌법 개정안 국민 투표를 붙인 것이 그 사례 중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부결났는데 왜 부결났는지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권리, 그 다음에 조합원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보장될 때 확대되는 겁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이 없다면 국민의 권리, 조합원의 권리는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섭 준비와 요구안 확정, 그 다음에 교섭 요구와 교섭 투쟁, 이것은 마치 한 몸과 같습니다. 교섭 준비부터 조합원 동지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펼쳐져야 되고, 또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화제거리가 만들어지고 핵심 과제가 모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요구야말로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요구의 관철을 위해서 싸울 때도 힘이 더 붙을 수밖에 없겠죠. 올해를 뜨겁게 달굴 핵심 요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난 핵심 요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95년 토요일 격주 휴무를 가지고 단체 협상을 해서 따낸 적이 있습니다. 이때 격주 토요일 휴무, 이것이 관심사가 충분히 됐겠죠.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주 5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002년입니다. 완성차보다도 먼저 합의된 거죠. 주 5일제, 이것도 이 전체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때 당시 금속노조에서 만도 지부의 주 5일제 쟁취 소식을 듣고 그때 당시 처장이었던 심상정 처장이 직접 전화까지 왔었죠. 그리고 98년 희망퇴직에 대한 원상회복, 복직 등이 이루어졌는데 이때도 2000년부터 시작돼서 2006년까지 원상회복 과정이 진행됩니다. 역시 완성차도 만도에 사례조사를 할 정도로 가장 먼저 98년 구조조정 투쟁의 원상회복이 만도지부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처음 등장한 의료비 지원도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죠. 그리고 더 과거로 얘기하면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이것도 노동조합 초창기에 전체적인 관심을 끌었던 내용으로 기억됩니다. 한편 주간 이교대제와 월급제도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직장 폐쇄 이후에 사측이 주도권을 쥐면서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올해는 과연 무엇이 핵심 요구의 자리를 차지할까요? 노조는 달라도
함께 해야 될 과제는 무엇일까요? 예고한 대로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전 조합원 동지들에게 핵심 과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섭 준비부터 현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구안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면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모든 요구안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월급제와 주간 이교대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사측이 주도한 만큼 우리들이 놓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안을 찾는 것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상여금 기본급하로 뺏긴 임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상여금 600%를 분할해서 지급하라는 요구는 만도지부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도노조와 만도새노조는 안타깝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도지부가 먼저 요구했기 때문에? 아니면 다수노조로서 사측과 실질적 합의를 끌어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요구하기가 부끄러워서? 정말 궁금합니다. 완성차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상여금 기본급하는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여금은 분할해서 받고 있죠. 예전대로. 임금 인상을 해도 마냥 가볍게 느껴지는 월급 통장은 상여금을 기본급화해서 임금 인상 수혜액이 팍 줄었기 때문입니다. 동지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여금 600%가 기본급화돼서 임금 인상 수혜액 계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10만 원이 매년 10만 원이 올랐다. 그러면 12개월에 지금 현재는 상여금이 150%니까 1.5개월. 그래서 13.5개월을 10만 원에 곱해서 수액이 나옵니다. 근데 상여금 600%가 기본급화되지 않았을 때는 10만 원에다가 12개월 그리고 상여금이 총 과거에는 7.5개월 750%니까 그래서 10만 원 곱하기 19.5 하는 것이 이것이 임금 인상 수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측이 이런 것까지를 감안하고 월급제 설계를 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완성차에서 했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한 거죠. 상여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간 이교대제로 결국 잔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빼앗긴 임금이 또 있죠. 사측이 참 깨알같습니다. 심야 노동을 줄이자는 주간 이교대는 의미가 있었지만 섬세함이 부족했습니다. 시범 운영 시에 운영됐던 상시 주간조가 배제된 것이 대표적이죠. 이게 다 핑계가 통근버스를 또 별도로 운영해야 되고 식당도 또 별도로 운영해야 되니까 이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래서 없어진 겁니다. 또 심야노동 철폐라는 의미에 집중한 나머지 새벽에 출근하는 거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습니다. 평소보다 많게는 2시간 정도 더 일찍 일어납니다. 보통 평택을 예를 들면 5시에는 보통 일어나야 되죠. 좀 더 먼 곳은 더 일찍 일어나야 될 겁니다. 최소한 1시간 반은 일찍 일어나는데 그 시간이 야간 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때가 야간 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보통 5시에 일어난다고 치면은 여기에도 적절한 수당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심야 노동이 줄어서 피로가 덜한 건 사실인데 새벽 출근이라는 부담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8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다 보니 하루 생산량은 그만큼 늘렸죠. 근데 잔업이 없어지니까 임금 인상 수혜액이 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임금 인상을 하면 통상임금 적용을 받는 잔업시간
잔업, 특근, 연차 이만큼은 자동으로 임금 인상 수혜액이 따라붙는 겁니다. 근데 잔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또 특근도 뭐 더 많지 않고 연차 요율도 바뀌었고 그리고 야간 수당 받는 시간도 줄었기 때문에 임금 인상 수혜액은 또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조 근무하는 주, 그 주에 대해서는 새벽 수당을 지급해라라는 요구가 필요하고 생산성이 향상된 만큼 거기에 따르는 생산성 향상 수당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 잔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임금 인상 수혜액이 축소된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두 갈래의 노동시간 단축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간 2교대의 취지를 살리려면 24시 이전에 일이 끝나야 됩니다. 이걸 간단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 노동시간을 30분 줄이면 됩니다. 30분은 그냥 저절로 줄어지느냐라고 묻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는 작년 여름만 봐도 전력 소비 이 감축을 위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비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시절 물량 감소로 한 달 정도 주 4일 근무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공장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평택이 거의 한 달을 4일 운영했죠. 또 최근에 양대노총과 산별노조 그리고 산별연맹이 시민단체와 함께 주 4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사회적 공론화에 불을 당겼습니다. 단순히 노동시간만 줄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고용안정과 정년 연장의 지름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 우리가 검토해야 될 내용입니다.